대장내시경 앞두고 이거 먹어도 되나 검색해 본 적 있으시죠? 검사 전날인데 고구마는 괜찮을까요? 이미 일반식 먹어버렸는데 내시경 망친 건 아니겠죠? 실제로 유튜브 댓글에 이런 질문이 수천 개씩 달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불안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보를 찾아보려고 해도 이 영상마다 너무 제각각이라는 거죠. 어떤 병원은 물은 괜찮다고 하고 또 어떤 병원은 물도 마시지 말라 하고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헷갈리기만 하고 명확한 정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검사 전 먹어도 되는 음식부터 검사 당일 행동 요령, 검사 후 주의사항까지 딱 이 영상 하나로 대장 내시경 검사 전, 중, 후 모든 과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장 내시경 앞두고 계신다면 이 영상 하나로 끝내시면 됩니다. 대장 내시경 앞두고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이거죠. 검사 전날 점심까지 일반식 먹어도 되나요? 이 질문 때문에 검색을 몇 번씩 하고 병원에 전화도 돌려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병원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은 점심까진 괜찮다고 하고 어떤 병원은 아침까지만 일반식 드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하고 재검사 위험을 줄이는 기준으로 가셔야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기준은 이렇습니다. 검사 전날 아침까지만 일반식 가능하고요. 그리고 점심부터는 저잔사 식단으로 바꾸는 겁니다. 저잔사 식단이라는 건 생소한 용어죠. 무슨 뜻이냐면 장에 찌꺼기를 거의 남기지 않는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흰쌀로 만든 죽, 미음, 맑은 국물 위주의 식사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전날 점심 이후에도 먹어도 되는 음식 정리해 드릴게요. 흰쌀밥, 흰죽, 미음, 건더기 없는 맑은 국물, 흰식빵, 카스테라 같은 단순한 빵, 껍질 제거한 감자, 고구마 소량 이런 음식들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명확히 안 되는 음식으로는요. 김치, 나물, 해조류, 씨 있는 과일, 잡곡밥, 현미, 검은 국물, 진한색 음료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만 먹어도 장에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궁금해 하시는 질문도 정리해 볼게요. 바나나는 괜찮나요? 안 됩니다. 씨, 섬유질 때문에 남을 수 있어요. 우유는요, 병원마다 다르지만 설사 유발 가능성 때문에 보통은 피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전날 점심에 고기 조금 먹었어요. 고기 자체보다 양과 조리법이 문제인데 이미 드셨다면 병원에 꼭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 검사가 말끔하게 되고 재검사 없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검사 당일 물은 언제까지 마셔도 되는지 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검사 당일 아침 아직 물 마셔도 될까? 약은 먹어야 하나 끊어야 하나 진짜 헷갈리죠. 이건 장 비우는 약보다 더 많은 실수가 일어나는 포인트입니다. 그럼 물은 언제까지 마셔도 될까요? 가장 안전한 기준은 검사 4시간 전까지는 물 섭취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생수라던가 맑은 보리차처럼 색이 없는 물은 충분히 마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커피, 우유, 음료수, 미숫가루처럼 색이 진하거나 탁한 음료는 전부 금지입니다. 공복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검사 자체가 취소되거나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럼 혈압약, 당뇨약, 아스피린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될까요? 이건 약 종류에 따라 달라서 병원에 꼭 물어보셔야 해요. 일반적으로는 고혈압약은 괜찮은 편이고 당뇨약의 경우 검사 날은 보통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스피린, 혈전약은 보통 3에서 5일 전부터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혈전약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나 내시경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왜냐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장 비우는 약에 대해서 어떻게 드시는 건지 알려드리면요. 대장 비우는 약은 복용 타이밍과 물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약을 마신 후에는 시간을 맞춰서 물을 충분히 마셔야 장이 말끔히 비워지고 재검사 위험이 줄어들어요. 보통 하루 전 저녁에 1차, 검사 당일 새벽에 2차. 이렇게 요즘은 2회 분할 복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팁 하나 드리면요. 이 장 비우는 약 드신 후에는 웬만하면 화장실 근처에서 대기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옷차림도 중요한데요. 검사 당일에는 탈의가 편하고 복부를 조이지 않는 복장이 좋아요. 벨트, 스키니진, 원피스보다는 트레이닝복, 헐렁한 바지가 편합니다. 병원 가서 긴장하면 갑자기 화장실 찾기 어렵고 그거 하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기까지 검사 당일에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들을 정리해 봤고요. 다음은 검사 직전, 직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알려드릴게요. 내시경 검사는 끝났는데 그 뒤에 무심코한 행동 하나 때문에 고생하거나 재검사까지 가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럼 검사 끝나자마자 바로 식사해도 될까요? 배고프다고 바로 밥 드시면 안 됩니다. 검사 직후에는 장 점막이 민감해진 상태예요. 게다가 내시경 중에 공기가 장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통이나 구토, 심한 가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권장으로는 검사 후 1시간에서 2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게 좋고요. 이후에 죽처럼 부드러운 음식부터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혹 복통, 가스가 너무 심해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이유는 장 안에 넣었던 공기가 완전히 빠지기 전까지는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자꾸 차는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걷기나 복부 마사지를 가볍게 해주면 가스가 배출되면서 편해집니다. 하지만 통증이 칼로 찌르듯이 아프다거나 식은땀, 어지럼증, 구토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검진 후에 화장실에서 피가 보였거나 휴지에 선홍색 피가 묻었다면 용종 제거를 했을 경우에는 약간의 출혈은 흔한 경우이지만 출혈량이 많거나 멈추지 않으면 지체 없이 병원으로 연락하세요. 실제 사례 중에 내시경 끝나고 너무 배고파서 바로 고기 먹었다가 출혈로 병원을 다시 갔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검사 당일에 절대 금지해야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바로 운전이나 과격한 운동, 음주 모두 당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수면 내시경을 한 경우에는 약기운이 남아 있어서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 검사 직전과 직후 작은 실수 하나로 큰일 될 수 있는 포인트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질문 탑 5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실수로 땡땡 먹었는데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씨 있는 과일이라던가 해조류, 깨, 김치 같은 음식은 장 청소를 방해할 수 있어서 금지 음식이죠. 그런데 검사 전날 무심코 먹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바로 전화해서 안내 받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경우에 따라 검사를 연기하거나 약을 추가로 복용해야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전날 고기 조금 먹었는데 검사 못 하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습니다. 고기는 섬유질보다 오래 남고 분해가 더디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소량 섭취에 그쳤다면 다음날 장 청결 상태에 따라 검사 가능하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다음번엔 꼭 흰쌀죽, 미음으로 준비해 주세요. 세 번째, 검사 끝나고 바로 운전해도 되나요? 수면 내시경을 했다면 절대 안 됩니다. 운전은 물론 중요한 약속이나 업무도 피하셔야 해요. 수면제 잔여 효과가 수시간 동안 남을 수 있어서 판단력이 떨어지고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당일에는 대중교통이나 보호자 동행이 가장 안전해요. 네 번째, 약국에서 약 사서 혼자 장 비우는 거 괜찮나요? 장 비우는 약은 종류마다 복용 타이밍과 물 섭취량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진과 상담 없이 임의로 복용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지병이 있는 분들은 탈수, 전해질 이상 등 부작용 위험이 커요.
꼭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으로 의료진 지시에 따라 복용하세요. 마지막 5번째. 한 번에 다 비워지지 않았는데 어떡하죠? 이건 가장 많은 고민 중 하나죠. 물을 충분히 못 마셨거나 식이 조절이 부족했거나 장이 원래 느린 경우에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땐 검사 전까지 30분에서 1시간 더 걷는 방법을 하시거나 잔여 약을 추가로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를 병원에 꼭 알려주세요. 장 상태를 보고 검사 연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실제 내시경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탑5였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마지막으로 꼭 주의해야 할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 내시경 전, 후 주의사항을 총 정리해 봤습니다. 내시경은요, 그냥 검사 하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대로 준비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고 질병을 조기에 막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 하나 남았는데요. 검사 이후에 이런 경험 겪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인데요. 결과상으로 장에 염증이 발견되었거나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여전히 잔변감이나 복부 불편이 계속되거나 장 세정약 복용 이후부터 장이 예민해졌다고 느껴지는 분들, 이런 경우엔 대장 내시경 이후에 장의 자극이 심해져서 장 점막이 민감해지고 유익균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좋은 유산균으로 장 환경을 회복시켜주는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 장 문제 때문에 심한 냄새, 묽은 변, 잔변감, 설사나 변비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다면 상담 번호로 상담 요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하고 당신의 장 상태에 맞는 유산균과 염증 관리 영양 설계를 무료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장 점막이 손상되어서 유산균을 먹어야 할 텐데 어떤 유산균이 좋은 유산균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관련 영상 링크를 달아둘 테니 꼭 참고해 보세요.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내시경 예약을 앞두고 불안하거나 헷갈리는 게 많았다면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정확한 검사를 위해 이 영상은 꼭 저장해 두시고 주변에 공유해 두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 속 낭만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